기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13강 토픽 121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재조림입니다. 122의 1교시에서 인공림 조정에 있어 식재조림의 대상지 및 식재목 배열 방법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식재조림의 대상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식재조림 대상지는 입지 환경과 경영 목표에 부합되도록 다음과 같이 계획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계획 수종을 대상으로 대량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 그다음에 천연갱신이 곤란한 벌채지 및 미림 목지, 토사 유출 및 붕괴 위험 지역 등의 특수 수종을 식재하여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산림, 파종 또는 용규모 조림을 실시할 경우 묘목 생육이 지장을 받을 수 있는 산림을 식재조림 대상지로 합니다. 다음은 식재목 배열 방법으로 묘목 간 거리와 식재열 간 거리를 동일하게 하는 정방향 식재 방법은 가장 일반적인 식재 방법으로 공간의 이용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부분 밀식은 3번 또는 5번 단위로 묶어서 심는 군상 식재 방법과 2열 단위의 열상 식재 방법이 있으며 군상이나 대상 부분 밀식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그림에서 군상 식재와 밀식 식재를 위한 배식 설계를 볼 수 있습니다. 3번 군상 식재는 식재목 간 거리를 0.6m로 하고 식재 공간 거리는 3.3m 곱하기 3.0m로 합니다. 5번 군상 식재는 식재목 간 거리를 1.2m로 하고 식재 공간 거리는 4.1m로 합니다. 또한 2열 부분 밀식은 식재목 간 거리를 1m로 하고 식재 공간 거리는 6.6m로 합니다. 군상 식재를 하는 경우 식승의 눈금을 4.1m 또는 3.0 식재 공간 거리로 조정한 다음 한 눈금에 작업 인부를 1인씩 배치하고 한 장소에서 3번 군상은 3번씩, 5번 군상은 5번씩 식재하고 2열 부분 밀식은 식승의 눈금을 1m로 하고 이 눈금에 1인씩 배치하여 장소에는 4번씩 식재하는 방법으로 배치한 장소에서 4번씩 식재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하면 되는데 전면 식재에 비하여 작업이 훨씬 능률적입니다. 군상 식재는 식재 공간 거리가 넓어서 지존 작업 시 지존 산물을 조림재 열로 적재하여도 식재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일반 전면 식재에 비하여 많은 인력을 절감할 수 있으며 간벌 작업도 훨씬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부분 밀식은 전면 동일 간격 식재 방법에 비하여 빠른 기간에 수간의 우열이 나타나고 우세목의 생장이 촉진되므로 인분 생장이 양호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숙각국의 표준고제 2007 산림청 자료 3권 조림 4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여 규칙 식재를 위한 배식 설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한 규칙과 형태로 묘목을 식재한 배식 설계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후, 좌우를 동일한 간격으로 식재하는 정방향 식재와 가로, 세로의 길이가 다른 장방향 식재 열식, 그리고 정삼각형으로 식재하는 방법, 정방향 식재를 중첩시키는 이중 정방향 식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중 정방향 식재는 각각의 정방향 식재지의 중앙에 묘목을 하나씩 추가하여 심는 형태가 됩니다. 이와 같이 규칙 식재를 위해서는 식재줄을 가로, 세로로 띄워서 정확한 지점에 묘목을 식재하게 됩니다. 장방향 그림에서 규칙 식재를 하는 배식 설계로 장방향 식재와 장방형 식재, 그리고 정삼각형 식재, 이중 정방향 식재의 그림입니다. 이와 같이 규칙 식재 방법 외에 우리나라 산림청에서 제안한 방법으로 그림 3과 같은 군상 식재와 부분 밀식 방법도 전체적으로는 규칙 식재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묘목을 3주 또는 5주씩 군상으로 모아 심는 방법이 권장되지만 필요에 따라 그 수는 더 줄이거나 늘릴 수도 있습니다.
부분 밀식 방법은 식재료를 종횡으로 구분하여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할 수 있지만 식재의 편의를 위해서는 산의 위아래로 뼈를 배치하는 종식 부분 밀식이 유리합니다. 그림에는 군상식재에서 각 식재군 내의 묘목 간격이나 식재군 간격, 부분 밀식에서 식재열 간의 간격이나 식재열 내의 묘목 간격이 헥타르당 3,000분의 식재 밀도를 기준으로 제시되었지만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군상식재나 부분 밀식은 식재 작업의 효율성과 함께 풀베기 등 숯가꾸기 작업에서의 인력 절감, 숯가배기 간벌 이후 최종 수확목의 배치 또한 일정한 간격으로 잔존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림에서는 군상식재와 밀식식재를 위한 배식설계 산림청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3번 군상식재, 5번 군상식재, 그리고 횡식 군상식재, 그리고 종식 군상식 밀식을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리막 15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토픽 122번 인분전환 혼요림입니다. 122의 사교시에서 혼요림, 혼합림을 조성하는 목적을 구체적인 실시 방법과 연관지어서 설명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개요를 보면 혼요림은 단순 조성에 따른 결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생태적인 조리 방법의 하나입니다. 혼요림을 조성하는 목적을 구체적인 실시 방법과 연관지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상부에서의 빛 이용과 지하부에서의 수분 및 양류 이용을 복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수종 특성을 감안하여 심근성과 청근성 수종, 그리고 양수와 음수, 상록수와 낙엽수의 조합으로 혼요 식재를 합니다. 척박한 임지의 줄임목 생장 및 임지 비배 효과 증대를 위하여 줄임목과 비료목을 혼요 식재합니다. 다음은 불임목 식재에 의한 줄임목의 가지 발달 억제로 양질재 생산을 하거나 풀베기, 간벌 등 산림시업 생력화를 위하여 줄임목과 불임목을 혼요 식재합니다. 또한 산불, 기상해, 병해충 피해 등 각종 위해 방지를 위하여 줄임목과 방아수, 상록수와 낙엽수를 혼요 식재합니다. 기타, 야생동물의 서식지 제공, 산림경관의 다양도 제고, 지력 증진 등 공익기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혼요 식재를 합니다. 혼요림의 구분으로 수확 혼요림, 육림 혼요림, 방제 혼요림이 있습니다. 먼저 수확 혼요림은 최종 수확기까지 혼요 수종을 모두 무역 관리하는 혼요림을 의미하며, 육림 혼요림은 비료 또는 수영 조절용으로 불임목을 식재하여 일정 시기가 되면 자연고사되므로 줄임목의 성장 촉진이나 생력화를 위하여 조성하는 혼요림입니다. 방제 혼요림은 산화, 병해충 방제, 기상해 등의 예방 방지를 위해 조성하는 혼요림입니다. 유형의 결정 흐름들을 보면 먼저 조성 예정지 조사로 비옥도 등 입지 환경조사와 자생수종 등 이망조사를 실시합니다. 다음은 조성 목표를 설정합니다. 수확, 혼요, 방제 혼요림 등입니다. 다음으로 조성 방법 결정을 합니다. 식재에 의한 조성이라든지 육림에 의한 조성, 혼요 형태, 단목 분상, 열상, 그다음에 혼요 비율을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혼요 수종 결정에 있어서 주수종, 부수종, 비료목용 수종, 방지 수종을 결정하게 됩니다. 혼요림 조성을 하는 목적으로 구체적인 실시 방법을 살펴보면, 먼저 식재로 입지 조건과 조성 목표에 따라 혼요 식재 수종을 결정하고 혼요 비율과 혼요 형태를 결정합니다. 인공식재 또는 천연경식 등에 의하여 2수종 이상으로 혼요시킵니다. 이에는 부분 군상 혼식과 군상, 열상, 대상 혼식이 있습니다. 먼저 부분 군상 혼식을 살펴보면 지역적이며 소구역으로 혼식합니다. 임내 공간지, 풍도 발생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군상 혼식은 3곱하기3, 4곱하기4, 5곱하기5번 등 임지 전면의 규칙적 배열에 의한 혼식을 합니다. 열상은 1열, 2열, 3열, 4열, 5열 등 식재열을 기준으로 혼식하고, 대상은 일정 폭 잔존대 내 잔존목 수거 기준을 갖는 대상으로 혼식합니다. 육림 혼요림을 살펴보면 대상 수종으로는 잣, 낙엽송, 소나무, 해송, 편백, 전나무 등 주요 경제 수종과
오리나무, 자기나무 등 비료목 수종 등을 상호 조합합니다. 비료목 또는 부리목은 2에서 2년급, 3년급 이후에 수고생장이 주립목에 비하여 다소 낮은 수종을 선정합니다. 부립목의 생장이 주립목의 생장을 능가할 경우는 주립목이 피합되지 않도록 부립목의 생장을 억제시켜줍니다. 다음은 수확 및 방지 혼혈이므로 대상 수종으로는 소나무, 해송, 잣나무, 낙엽송, 상수리나무, 굴참, 내화수종 및 내건성 수종 등을 상호 조합합니다. 혼효 수종의 생장을 감안하여 유사한 생장 특성을 가진 수종을 조합하고 수종 간 생장량을 감안하여 혼효 방법, 열, 폭, 분식 본수 등을 결정합니다. 다음으로 혼혈임 융임은 인공조림지, 단순임 내 자생유용 수종을 조림목과 일정 비율로 존치, 무육하여 혼혈임으로 유도 조성합니다. 이 방법은 어린나무 가꾸기 작업 등 융임 방법에 의한 혼혈임 조성 시 적용되는 방법으로 인분 전환 기술의 하나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조식 조림지, 방형 조림지를 보면 일반 조림지에서 형질이 양호한 자생 유용 수종이 충분한 경우 보육 초기 단계인 풀베기 작업부터 어린나무 가꾸기 단계에서 조림목과 함께 잔존 무육시키는 방법입니다. 풀베기 작업 시 전생치수, 잠재 수종의 침효 등 형질이 우량한 유용 수종을 조림목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제거하지 않고 잔존 무육시켜 가면서 어린나무 가꾸기 단계에서 조림목과 일정 비율, 일정 형태로 임지 전면에 고루 배치시켜 혼혈임을 조성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부부밀식 조림지, 대상, 군상 조림지를 살펴보면 대상 또는 군상 형태로 부부밀식을 실시한 조림지 내 공간지에 자생하는 유용 수종이 충분한 경우 정조식 조림지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혼효 형태가 정조식 조림지와는 달리 대상 또는 군상 형태로 조성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림에서는 군상 및 대상 혼효 식재 방법도를 보고 있습니다. 5대 5, 9분 군상 혼효 식재 그리고 5대 5, 3열 교 혼효 식재를 보고 계십니다. 이상의 내용은 임업기술 핸드북 110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혼혈임 조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순임 조성에 따른 결점을 보완하기 위한 생태적인 조림 방법으로 혼혈임을 조성하는 목적을 구체적인 실시 방법과 연가지어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광선, 수분, 양료의 복합적 이용입니다. 심근성 수종과 청근성 수종을 혼혈식재하여 임지의 안정성을 유지시키고 양수종과 내음력이 있는 음수종을 혼혈식재하여 임층의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상록수와 낙엽수를 혼혈식재하여 양료를 복합적으로 이용합니다. 또한 다음 생장촉진 및 토양개량 방법으로 척박임지의 주임목 생장촉진을 위한 비료목을 혼혈식재하고 임지 비배 효과 증대를 위한 비료목을 혼혈식재합니다. 다음 형질개량 및 산림작업 생력화는 주임목의 가지 발달을 억제시켜 양질재 생산을 위한 부리목을 혼혈식재합니다. 하해, 간벌 등 산림시업 생력화를 위한 부임목을 혼혈식재합니다. 다음은 각종 유해 방지 및 공익기능 향상입니다. 내공의 방음, 방진, 방화기능 증진을 위하여 주림목과 특정 수종을 혼혈식재하고 기타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제공합니다. 산림경관의 다양도를 제고하고 지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혼혈식재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산림과 임업기술 제1권 산림인반 19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토픽 123번 우리나라의 숲의 산림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81회 4교시에서 우리나라의 산림대 중 온대림을 구역별로 구분하고 각각 특징 수종을 5가지 이상 기술을 하라. 그리고 87회 2교시에서 우리나라 산림대 중 난대림의 구역, 특징 수종, 임상 및 난대림 조림의 문제점을 설명하라는 문제가 각각 출제되어 있습니다. 먼저 산림대의 개념을 살펴보면 모든 수목은 자기의 특성에 맞는 환경 조건에서 완전한 생장과 번식이 이루어지며 기후가 달라짐에 따라서 자연 발생하는 수종과 임상의 차이는 현저하게 달라집니다. 이러한 상태를 가리켜 산림대라고 합니다. 산림대 즉
식생의 분포, 구조, 식물 굴계적 한계 등은 대부분 환경인자와 관련되어 논의됩니다. 여러 환경인자 중에서 특히 기온과 강수량이 1차적인 제한 요인이 되며 같은 기후권 내에서는 국소적인 지형과 토양 조건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식물이 일방적으로 지배를 받고 있기만 하는 것은 아니라 환경에 대한 생물의 반작용으로 다소 환경의 변화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주로 온도에 관련시킨 인상의 대상 변화로 수평적 그리고 수직적 살림대가 있습니다. 먼저 수평적 살림대는 열대림, 난대림, 온대림, 한대림이고 수직적으로는 고산림, 하고산림, 산지대, 병릉대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살림은 기온에 따라 난대, 온대, 한대림으로 나누고 온대림의 경우 다시 남부, 중부, 북부로 구분하여 5개의 지역으로 나눕니다. 이는 1월 평균 기온선과 높은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평 살림대는 연평균 기온 및 위도를 바탕으로 상관에 따라 아한대림 연평균 기온 5도씨 이하 지역, 그리고 온대림 연평균 기온 5에서 14도씨 지역, 난대림 연평균 기온 14도씨 이상 지역으로 구분합니다. 또한 면적이 넓은 온대림은 지형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온대, 북부, 중부, 남부로 다시 세분합니다. 그림에서는 우리나라 수평적 살림대로 남쪽부터 난대, 온대, 남부, 온대, 중부, 북부, 아한대의 한계를 나타내며 연평균 기온선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15도, 14도, 13도, 12도, 11도가 연평균 기온선입니다. 다음 그림은 한라산의 수직적 살림대로 해발고 높이를 나타내며 이거는 북쪽과 남쪽을 나타냅니다. 600에서 700은 상록 환렴수인데, 그러면 1600에서 1200 사이에는 낙엽 환렴수인데 호남림대, 그리고 1300에서 1700대는 침엽수대, 그리고 1800 이상 되는 관목대가 형성됩니다. 우리나라의 살림대를 살펴보면 난대림 상록 환렵수는 위도, 북위, 위도는 35도, 북위는 해안 35도에서 30분 이남, 그리고 연평균은 14도씨 이상, 임상은 고유 상록 환렵수, 임상은 거의 파괴되고, 고유 상록수 환렵수 임상은 거의 파괴되고 낙엽 환렵수, 치말 혼요림, 소나무림화 된 곳이 많습니다. 특징 수종으로는 북가시, 동백, 구실, 잡밤, 생달, 후박, 아외, 후피양, 녹, 가시, 돈나무, 참가시, 감탕, 사철, 칡나무, 삐죽이나무 등이 특징 수종입니다. 다음은 온대림 지역으로 온대 남부 지역과 중부, 그리고 온대 북부 지역으로 구분합니다. 먼저 온대림 지역 전체를 살펴보면 35도에서 위도 35도에서 45도 내의 고산지대를 제한 지역을 말하며 연평균 기온으로는 5에서 10도씨이며 임상으로는 고유의 낙엽 환렵수 임상은 거의 파괴되고 소나무림화 된 곳이 많습니다. 특징 수종으로는 참나무류, 느티, 소나무, 물박달, 박달, 곰솔, 잣나무, 전나무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온대 남부 수종으로 전남, 경북, 이남, 해안 쪽으로는 강릉, 이남까지, 이고 연평균 기온 12에서 14도씨, 그리고 임상은 소나무, 금솔의 단순림과 서나무, 단풍나무, 굴피나무 등이 어우러진 호누림이 많습니다. 특징 수종으로는 개비자, 곰솔, 윷놀이, 팽, 좀피, 굴피, 단풍, 사철, 서나무, 대나무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온대 중부로 위도는 경기, 강원, 황해, 삼도, 해안 지역은 황남 중부, 이남 지역에 해당하고 연평균 기온은 10에서 12도이며 소나무 림 순임과 신갈나무, 떼죽나무 등의 혼유림이 많습니다. 특징 수종으로는 떼죽, 신갈, 향,
전나무, 물박달,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온대 북부로 온대 중부 이북 지역에 해당되며 연평균기온은 5에서 10도씨입니다. 임상으로 피나무, 박달나무, 신갈, 잣나무, 전나무, 혼혈임과 소나무, 순임이 많습니다. 또한 특징수종으로는 피나무류, 박달, 신갈, 시닥, 자작, 개암, 전나무, 잣나무, 이깔나무 등이 특징수종입니다. 한대림은 침엽수로 위도상에 보면 평안남도, 함경남북도의 고원 및 고산지대에 해당합니다. 연평균 기온으로는 5도씨 미만이고 임상은 고유의 침엽수림이 파괴되고 자작나무, 사시나무, 황철, 느릅나무 등 활립수 또는 치말 혼혈임이나 이깔나무, 순임으로 구성됩니다. 특징 수종으로는 가문비, 분비, 잎갈, 잣나무, 전나무, 종비, 누운자, 주목 등입니다. 이상 자세한 내용은 산림과 임업기술 제1권 산림일반 2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픽 124 우리나라의 생태권역입니다. 114의 4교시에서 우리나라 산림의 생태권역에 대하여 설명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산림 생태권역의 개념을 살펴보면 생태권역 구분은 자연지리와 인문지리권이 크게 대별될 수 있으면서 사람이 쉽게 구분할 수 있는 5개 권역으로 나뉘어집니다. 생태권역 구분에서 먼저 태백, 소백산맥 등 우리나라 골격산맥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권역을 구분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의 유역은 물리화학적인 특성의 분포와 생물의 이동 및 분포 패턴으로 볼 때 자연스러운 생태계의 경계와 범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낙동강 유역을 남동 산야권으로, 한강 유역을 중부 산야권으로 구분하고 남서부에서는 그 규모를 고려하여 금강, 만경강, 동진강, 영산강, 섬진강, 탐진강 유역을 합쳐서 남서산야권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의 특성상 해양성의 영향을 많이 받고 해안 생태계가 중요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위에서 언급한 이외의 지역은 모두 해안 및 도서구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이는 특히 앞으로 생태계의 평가와 인문 환경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감안한 때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고 계신 그림은 우리나라의 생태권역을 구분한 그림입니다. 먼저 산악권으로 이쪽 동쪽, 그리고 남동산야권으로 이쪽이 되고 그 다음에 남서산야권역은 이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부산야권은 이 부분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해안 도서지역은 이쪽 서해안 쪽부터 쭉 해갖고 남해안, 동해안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산림 생태권역의 구분을 살펴보면 산업권역은 태백, 소백산 등 산맥들이 형성되는 남한에서 비교적 높은 권역으로 지대가 높을 뿐 아니라 산봉우리들이 모여 있어서 생물 물리적으로 독특한 성격을 띠게 됩니다. 이 권역은 특히 북방 생태인자가 많이 남하하는 통로로서 지대가 높기 때문에 어지간한 지역적인 건조에는 피해를 덜 받고 인위적인 간섭이 비교적 적어 중요한 생물들의 서식지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이 권역의 지질은 태백산 지역을 제외하고는 주로 편성한 복합체로서 우리나라의 지계를 버티고 있는 곳입니다. 이 생태권역은 평균기온이 4.5도, 강수량은 1171mm 정도입니다. 인문지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생태권역은 역사적으로 오랜 동안 문화교류의 장애가 되었을 뿐 아니라 국내적인 전란의 피난처로서 또 뿌리 깊은 민속신앙의 경배지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남동산야권은 소백산맥으로 활처럼 둘러싸인 권역으로 지질은 경상계의 퇴적암 지대로 불국사 화강암이 곳곳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권역은 연평균 기온은 12.3도로 한반도에서 비교적 높으나 강수량은 1184.4mm로 낮은 편입니다. 특히 연평균 강수량이 1000mm 이하로 비교적 건조한 대구분지가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생태권역입니다. 이 권역은 과거에 사방사업을 많이 실시하였던 것으로 아직
산림이 안정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요합니다. 인문지리적으로 삼국시대의 신라권으로 조선시대에 와서는 유교적이며 부수적인 뿌리가 깊은 권역입니다. 다음 남서 산야권은 옛부터 곡창지대로 논농사를 많이 지었던 곳입니다. 산이 많지는 않지만 여러 곳에 독특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곳이 많고 농업지대에서의 비교 우위 때문에 보존할 가치가 높은 곳이 많습니다. 지질은 주로 화성암, 편성암이 많고 경사지가 급하지 않는 구릉성 산지가 많습니다. 연평균 기온은 11.5도이고 강수량은 1325mm로 비슷한 위도의 남동 산야권과 비교해 볼 때 기온은 낮고 강수량은 많은 편입니다. 인문 지리적으로는 삼국시대의 백제권으로 예술이 융성한 권역입니다. 다음 중부 산야권은 옛부터 우리나라의 중심지대로 물과 천답 그리고 산들이 적절히 잘 어울려 비교적 가구적이 적습니다. 지질은 주로 변성암과 화강암으로 경기 육궤를 형성하고 있으며 연평균 기온 10.6도씨, 강수량은 1262mm입니다. 특히 이 생태권역의 임진강과 한강 중상류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비가 많은 지역입니다. 삼국시대에는 백제, 고구려, 신라로부터 지배를 받은 역사가 있고 조선시대에는 각지의 물자가 모이고 전국을 통치하던 중심 역할을 한 곳입니다. 다음으로 해안 및 도서 권역은 바다의 영향으로 상록 활력수와 해송도 생육하고 있는 곳입니다. 생태적인 다양성과 생산성은 매우 높지만 과거부터 인간의 간섭을 받아 생태계가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서부 해안은 조수간만의 차가 세계적인 곳으로 갯벌 등 중요한 습지가 많으나 간척 사업도 많이 이루어졌고 주변국들의 공업화 때문에 오염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의 연평균 기온은 11.5도씨며 강수량은 1098.5mm로 다른 지역보다 다소 적은 편입니다. 남부 해안은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이 있어 어느 정도 보존은 되고 있지만 몇 군데의 공업시설 때문에 오염도 꽤 진행 중에 있는 지역입니다. 연평균 기온은 13.8도로 가장 높고 강수량도 1481.8mm로 가장 많습니다. 동부 해안은 동해의 규모도 서해보다 크고 난류의 영향을 받아 연평균 기온이 서부 해안보다 높고 연교차도 적습니다. 그러나 상록 활력수림은 서부 해안보다 적은데 그 이유는 봄철의 건조 현상에 유리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좀 더 연구 조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평균 기온은 12.8도로 비교적 높은 편이며 강수량은 1261.8mm로 중부 산야권과 비슷합니다. 특히 봄철 건조기에는 팬 현상 때문에 매우 건조하여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대양 산불은 거의 이 지역에서 발생하고 송이도 이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점이 생태적으로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산림과 임업기술 제1번 산림일반 2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픽 125번 우리나라의 숲의 유형의 소나무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14회 2교시에서 우리나라 소나무림의 생태적 특성과 관리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소나무림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단일 수종으로 가장 넓은 면적에 걸쳐 있는 숲은 소나무림이고 소나무가 우리나라 전역에 널리 퍼져 있는 대표 수종으로서 우리와 정신적, 물질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된 것은 척박하고 건조한 입지, 즉 모래질 토양과 안반이 많이 노출된 조건에서 잘 견디는 소나무의 생태적 특성과 산림 유형에 대한 우리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나무림의 생태적 특성을 보면 소나무림이 많이 분포하는 지역은 화강암과 화강편마암을 모함으로 하여 생성된 모래질이 많은 갈색 산림토양이며 표토층의 양분의 함유 비율이 높은 산성토양 산림지대입니다.
활렵수림 토양보다 유기물 함량이 적고 물의 질 입자가 많으며 산도가 높고 건조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수중의 입지 요구도를 고려할 때 이러한 입지 조건에서는 활렵수가 소나무림의 침입에 경쟁에서 이겨 번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소나무 우전 현상은 건조하기 쉬운 산 능선 부위, 안반 노출이 심한 지역, 남동부터 남서, 사면에서 더욱 뚜렷합니다. 쉽게 분해되지 않은 두꺼운 소나무 낙엽층은 다른 활렵수 종자의 발화와 초기 활착의 장애 요인이 되며 낙엽 분해 시 나오는 유기산은 토양의 산성화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활렵수의 침입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이와 같이 소나무림은 주로 건조하고 지력이 낮은 토양에서 세대를 거듭하여 유지됩니다. 이러한 생태적 특성을 바탕으로 한동안 소나무림이 계속 유지되는 현상을 천리의 진행 과정에서 아극산림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소나무림의 산림 이용과 관리를 살펴보면 소나무림은 예로부터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나무입니다. 건축재, 생활가구재, 연료재, 식재료, 약재 등으로 쓰였기 때문에 일찍이 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중요한 자원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소나무 중에서도 심지 부분이 노란색을 띠고 재질이 단단하여 주로 왕실의 제국용으로 쓰이는 나무를 황장무로 지칭하고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등지의 산을 황장봉산으로 지정하여 양진의 소나무에 대한 도벌과 남벌을 예방하고 숲의 황폐를 방지하고자 황장금표를 설치하여 특별히 관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나무림의 관리 방안을 살펴보면 소나무림은 여러 가지 교란에 취약한 경향이 있습니다. 소나무는 건조한 지역에 순림을 형성하는 특징이 있고 수감 및 가지 부위의 잎에 수질을 함유하여 발화 온도와 발염 온도가 다른 수종보다 낮기 때문에 산불이 발생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수건화로 번지는 경우가 많아 대규모 산불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소나무 유령림의 경우 아래가지가 일찍 고사하는데 마른 잎과 더불어 수관에 붙어 있을 때에 산불이 나면 그 피해는 더욱 심해집니다. 1996년 강원도 고성지역 산불, 2000년 동해안 일대 산불, 2005년 강원도 양양지역 산불 등으로 수천에서 수만 헥타르의 숲이 소실되었는데 이들 지역에 소나무림이 많이 분포하여 피해를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또한 소나무에는 병해와 충해가 유달리 심한데 특히 순림의 소나무림에서 그 피해가 막심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피해를 유발한 주요 산림병해충은 솔잎 폭발이, 솔껍질 깍지벌레, 소나무 재선충병인데 모두 소나무에 침입하는 병해충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늦게 발견된 소나무 재선충병은 다른 병해와 충해와 달리 확산 속도가 빠르고 방제 방법이 어려워 수많은 소나무들이 피해를 입었고 우리나라 소나무의 존재 자체를 위협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많이 누그러지기는 하였지만 종합적인 산림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소나무림을 보존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조리막 7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3강 1교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